일론 머스크 사장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양열 세금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온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기괴한 아주 이상한 거죠. 새로운 태양열 세금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 제조업계는 사람들이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불만 사항을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데일리 와이어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테슬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게빈 뉴섬 주지사한테 이거 왜 여기에다가 왜 세금을 붙이려고 부과하려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청원, 온라인 청원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주는 유류세가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비싼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높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스비를 내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근데 이제는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도 전기차를 사람들이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비가 절감된다 아닙니까? 가스비보다는 전기값으로 하면은 유지비가 훨씬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인데, 이 전기값에도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면 1kW당 8달러를 지금 부과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름 넣는 거나 전기 넣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의 획기적인 청정 에너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탈탄소화 인센티브 노력을 진화시킬 것이라는 계획이라는데, 아니 주민들 세금 더 걷는 것이 탈탄소화 계획을 추진하는 거랑 무슨 관계인지,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 아주 민주당 그 정치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 중에서도 급진 좌파 정치인들이 흔히 잘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전기차 가지고 있으면 다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인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서는 가족용 태양광 고객의 전기 요금에 매달 50에서 80달러가 추가되게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래는 세금 할인 혜택도 있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태양열 주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태양열로 만든 전기를 우리 집에다가도 뭐 저장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집에다가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연결되어져 있는 전력회사로 그것이 내가 모은 전기가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체에 전기 공급을 하는데 어떤 일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 집에 있는 태양열 패널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기회사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전기값을 오히려 거꾸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각 집에다가 발전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태양열 발전소 역할을 해주고 전기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혜택들을 지금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긁어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민간 주민들은, 시민들은 사실 본인들이 기대하고 계산했던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원래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80%나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만 지금 이익을 못 챙기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 게빈 뉴섬 전번에 리콜할 때 리콜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리콜 안 하겠다라고 틀어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회사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와 그리고 공공유틸리티 위원회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규칙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공정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이미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는데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계약 조건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태양광 패널 설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계약이 1, 2년짜리 계약이 아닙니다. 보통 20년, 30년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중간에 그냥 확 바꿔버린다 그러면 이거 곤란한 거죠.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의 제안에 따라서 그 NEM 1.0, NEM 2.0 규칙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한 고객들은 그랜드파더링 기간을 시스템을 설치한 날짜로부터 1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고요. 그 뒤로는 NEM 3.0을 기준해서 이제 팔리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NEM 1, NEM 2 이 팔리시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보장이 되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돼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랜드파더링 기간을 뭐 20년, 30년이었던 것 같다가 지금 15년으로 일단 줄여놓고 일단 계약 기간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반강제적으로 이제 3.0 팔리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3.0 팔리시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월 50에서 80불 돈이 더 부과되는 문제, 제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80%나 줄어드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개빈 뉴섬이 주지사로 있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별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이 변화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생길 변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이런 변화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떠나서 정부라는 조직이 민간인들과의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뒤집어버리고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그냥 휙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라는 그 자체는 어쨌든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최대한 지켜지게 할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없던 세금 만드는 거, 이거 참 제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텍사스로 가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해 있는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110억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110억 달러. 텍사스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금을 상당히 많이 덜 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0억 달러를 냈다. 예. 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떠나서 거저먹었다. 조작된 세금법으로 이득을 보았다. 이제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렌은 일론 머스크한테 세금 조금 냈다고, 110억 달러 세금을 낸 사람한테 세금 조금 냈다고 막 덤벼든 겁니다. 프라밀라 자야팔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하원 그 진보 코커스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10억 달러 세금 냈다고 하지만 공정한 몫을 넘기지는 못했다. 예. 그 공정한 숫자가 아니다. 더 내야 되는데 덜 냈다라는 거죠. 이제 텍사스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었어야 할 텐데, 텍사스주로 이사 간 덕분에 좀 덜 냈다. 이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야팔 이 연방 하원 의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일론 머스크는 하루 만에 360억 달러를 벌었는데 110억 달러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 지금. 예. 그는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 2,700억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했다. 팬데믹 이후에 2,700억 달러의 부를 축적했다. 부자들은 정당한 몫을 갚아야 할 때이다. 야,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돈 열심히 벌려고 합니까?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 기 꺾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대충 살아도 비슷비슷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회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겠다. 당신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는군. 또 누구를 약탈하고 싶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야, 일론 머스크 좋아하지 않아서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다음번에는 너 누구 가지고 누구 돈 뜯어내려고 덤벼들 거니?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제 급진 좌파 쪽으로 들어가 있는 민주당 쪽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가지고 부의 재분배, 복지 혜택을 늘려나가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버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정부의 도움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급진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근데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책임이 부자들한테만 주어지질 않고 결국은
온갖 세금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세금 부담이 계속해서 부여가 된다라는 점. 정부는 계속해서 살이 찌는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그리고 중산층이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게끔 하겠다. 작은 정부 만들겠다. 세금은 되도록이면 덜 내게 만들겠다. 열심히 벌었으면 최대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는 조금만 세금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부자들의 부의 재분배의 개념이 민주당 쪽에서는 부자들 걸 뺏어서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개념이지만 이 공화당 쪽에서는 부자들이 사회에 기부하게 만드는 패턴으로 갑니다. 기부하면 세금 공제해 줄게. 기부하면 그만큼 빼줄게. 정부가 덜 받을게 당신한테. 그러니까 정부한테 줄래 아니면 사회에다 풀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게 이 지금 공화당 쪽에서 부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세율은 이미 낮춰주는 것이고. 부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에 돈을 주나 지역사회에 도네이션 하나, 도네이션 했더니 오히려 세금을 더 덜 내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도네이션 해야지. 그래서 이 오블리스 노블리제라는 단어를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때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좀 빈곤층이라든가 사회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소외계층들을 돌봐주는, 민간에서 민간을 돌봐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책들의 기본 골자입니다. 이게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야지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럼 하다가 실수가 생기면 욕은 정부가 또 먹고, 이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라는 거는 또 대통령 임기 바뀌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데. 사회가 정부의 의존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이 지역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돕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급진좌파로 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보다는 지금 마가 정책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